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면 아이온큐에도 타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말씀을 드리고, 부제로는 우리가 집중 투자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SVB 파산이 뭐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SVB란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출해주는 유일한 상장 은행이었습니다. 22년에 상장한 스타트업 절반이 대출을 받을 정도로 큰 손이라고 불리우며 대표 고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쇼피파이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SVB의 주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요즘 이 금리 인상과 어려운 매크로 상황으로 인해서 성장 둔화로 현금 흐름이 부족해져서 예금 인출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SVB는 이제 고객 인출 예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해야겠죠. 왜냐면 은행이 이제 고객들에게 대출해준 돈들 100%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비중만 규제에 따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근데 SVB 포트폴리오 절반이 미국채였는데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져서 자산이 엄청나게 평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헐값에 처분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뱅크런 커버가 불가능하게 돼서 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정부 개입으로 SVB가 폐쇄가 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은행들의 도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으로 이제 금요일 장 후반쯤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의의는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경우 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을 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올라오고 있기도 한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결과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이 증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은행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꽤 높은 비율의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은행의 경우는 SVB처럼 쉽게 파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극히 낮다. 언론들은 중소형 은행의 문제로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처는 석디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아이온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아이온큐에 이제 현금 그리고 투자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쪼갤 수 있습니다. 이쪽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자산, 이쪽은 1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자산. 어쨌든 토탈하면은 556밀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현금성 투자 자산 합치면 7,350억 원이라는 사실 엄청난 스타트업 치고는 현금 부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쪽에서 보면은 캐시 앤 머니 마켓 펀드 하면은 현금 또는 머니 마켓 펀드는 이제 공사채 중심으로 단기간에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증권에 투자해서 원금 안정성 확보 및 안정된 적은 이율을 가질 수 있게 운영하는 거고, 당일 구입 해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 있고, 커머셜 페이퍼는 기업어음,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을 얘기를 하는데, 단기 채권이고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어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corporate notes and bonds는 이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신용도가 조금 낮아도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어도 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채인데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장기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부담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municipal bonds, 이거는 지방채, 도시, 카운티, 기타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US Government and Agency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국채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 합쳐서 556밀리언 달러로 거의 7,300억이 넘는 스타트업 치고는 엄청난 현금 부자 기업이다라는 거를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온큐가 SVB에 어떤 것들을 빚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에는 그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저 역시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다면 이미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SVB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라이빌리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제 라이빌리티 섹션입니다. 요건 이제 부채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어디서 그 대출이 포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전체 다 SVB한테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부채가 31밀리언 달러 수준이에요. 아까 자산이 얼마였죠?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이 556인데 31밀리언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아이온큐의 부채가 전부 다 SVB한테 받은 부채라고 해도 현금 투자성 자산에 비하면 6% 미만 수준으로 정말 미미하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이 전체를 SVB한테 받았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저도 공개된 공시 정보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온큐에 있을 영향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은 아이온큐의 재무 건전성이 진짜 뛰어납니다. 보시면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때 보시면 자산이 606밀리언인데 그중에 부채가 3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이 정도, 총 자산이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이온큐 자체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 부채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현금 부자이고 재무 건전성이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점, 제가 이제 저희 카톡방이나 이제 제 스터디 과정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SVB에 의한 타격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개인적으로 SVB 파산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재무 건전성이 훨씬 뛰어나고 도리어 이 사태가 이제 연준에게 경고가 됐다는 거죠. 금리 인상 급하게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만약에 14일에 CPI가 잘 나올 경우에는 도리어 이제 연준이 좀 몸을 추스리면서 금리 인상을 좀 생각해 보겠다,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CPI가 잘 나오면은 그 속도가 둔화되거나 뭐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후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온큐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자면 현재까지 현금 부자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해도 전체 에셋의 1% 미만이기 때문에 SVB에 의한 타격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온큐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대출이 얼마냐, SVB 타격이 얼마냐 이게 아니고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7,300억인데 그걸 어떻게 잘 굴려서 앞으로 흑자를 낼 거냐, 어떻게 그 기술력을 잘 상업화할 거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세세히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패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저처럼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면 꾸준하고 깊은 그리고 종합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워렌 버핏 말처럼 차라리 지수 ETF 투자나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께 더 좋은 성적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정확한 분석을 못하게 되면 심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서 손실이 커지게 되고 계좌가 녹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집중 투자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꾸준히 깊은 종합적인 공부, 단순히 주식만 볼 게 아니고요. 기술력도 봐야 되고 그 산업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경쟁사 분석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아이온큐를 주식 자체로만 보고 뭐 너무 멀었다, 너무 위험하다,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그 사람 투자 방식을 저는 존중합니다만 이런 아이온큐 같은 주식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선 그런 분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그 기술 자체가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 기업이 1등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 자체 봐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유망한지,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력은 어떤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만 제가 인터뷰했던 데스몬드 말처럼 그분은 15년 이상 허니얼과 엔비디아 저처럼 분석을 해서 10배 이상 수익을 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차세대 위대한 기업은 아이온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제가 한다고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공부, 꾸준한 공부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유튜브만 보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건 참고 자료일 뿐이고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주식 자체만 보는 유튜버도 보지 마시고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 기술이 미래에 유망한가, 뭐 정부들의 정책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시고 그러면 제 유튜브 영상은 당연히 시청을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SVB 망하면 아이온큐 타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하도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저의 분석을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타격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가처럼 집중 투자하시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제 메시지를 역설하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